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쓰기의 왕 26강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먼저 7강 동안 살아있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글쓰기 방법론의 아주 기본이 되는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결정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글쓰기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이제 글쓰기 삼립기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가보는데요. 사실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써보면 써볼수록 어려운 글이지요. 참 어려운 글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풀어쓰는 일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사실 쉬울 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어렵지요. 그 대개 논술에서 묻는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현대사회의 모순이나 또 딜레마 상황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결정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1600자 안에 환경 문제를 혹은 뭐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들로부터 문제의 사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또 쟁점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추상적이고 거친 대안을 나열하는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왜 이 어려운 글을 쓰겠다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글쓰기의 방법론을 진행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대학 가기 위해서 논술을 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에서 입시로 시험을 보니까 논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되겠죠. 질문을 좀 바꿔보죠. 왜 대학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어려운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뭐 보고서를 제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든 글을 쓴다는 것은 오늘날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공간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고,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이 공부를 하고 또 교양을 쌓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글 쓰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현실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세계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컨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떠들고 또 와글와글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접기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전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단순히 답안을 쓰는 글쓰기가 아니라 스스로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답을 하는 글쓰기를 하고자 할 때 논술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2008년 이후에 그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합논술,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긴 분량의 통글 쓰기가 없어지고 논술 문제가 세분화되어 가고 또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인상들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요약 문제, 뭐 두 번째 문제는 뭐 비판하는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자기 견해를 쓴다거나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문제 등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시중의 논술 학원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논술은 공학이다, 뭐 내지는 논술은 기술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논술은 기술일까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일입니다. 물론 제시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이 나와 있고 제시문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엮어내서 쓴다면 남들보다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조건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술적인 독해 능력을 발전시키고 글을 분석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논술 시험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인 논증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자기 논리에 기반해서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사고력과 논증 능력 없이 쓰여진 논술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도 와닿지 않은 그저 평범한 답안일 뿐입니다. 때문에 너무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답안만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지요. 예컨대 최근에 이제 수시 논술의 경쟁률은 50대 1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요. 평균 경쟁률 자체가 대단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답안을 쓰는 훈련을 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글의 그 내용적인 완성도와 스스로의 사고력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글쓰기가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찾아낼 것인가를 집중하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쉬워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50명 중에 1명만 이제 합격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제시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알고 있는 학생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5명 중에 나머지 4명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의 사고에 녹여내고 또 스스로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자신의 사고의 논리의 틀들을 짜 나가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리즈닝, 논증의 과정들을 완성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논술을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